세계적인 도시였던 신라 서라벌의 융성했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천년 고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는 그 시대 문화를 리드했던 승속에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다. 왕실에서도 귀의하고 의지했던 정신적 지주는 불교의 고승대덕들이었다. 신라 왕궁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복원된 동궁과 월지다. 안압지는 7세기에 왕궁 안에 조성된 인공 연못으로 물을 채우는 입수구도 거북 모양으로 꾸며져 있다. 삼국사기에는 궁 안에 인공 연못을 만들고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까지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첨단 문화 도시의 면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라인들의 정신세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불교 사상이 있었다. 이곳은 동궁 월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저쪽에 신라의 왕성인 월성이 있고 그 동쪽에 있는 궁궐, 그래서 동궁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궁은 신라 문무왕 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문무왕 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고 통일을 이룬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도 길이고 또 이 새롭게 된 이 큰 나라를 앞으로 길이길이 잘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동궁을 세워서 태자를 정식으로 이렇게 이곳에 살게 하고 이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이 동궁을 꾸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태자가 사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사신을 이곳에 모셔가지고 영접하는 그러한 연회잔치로도 쓰였고 이곳 임회전에서 사신을 영접했다, 이런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월성에 신라의 궁성이 그대로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재 발굴 중에 있고 아마 발굴을 하고 나면은 신라 왕궁의 규모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이 동궁을 통해서 동궁의 크고 호화롭고 이런 규모를 통해서 신라 왕궁의 그 크기라든가 모습도 대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사신단을 영접하는 연회 장소로도 쓰였던 임해전에는 이곳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금동 불상을 비롯한 진품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글자가 새겨진 기와와 토기까지 흥미로운 출토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복원된 현재 모습은 동궁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이다. 임해전에는 출토 유물뿐 아니라 신라 왕실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동궁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이 동궁 모형을 보니까 궁궐에서 법회를 개최했던 대연법사가 새롭게 생각나게 됩니다. 신라에서 경동왕 때인 753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에서는 해오던 대로 가장 훌륭한 고승을 모셔서 경전을 강의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고승으로 이름나 있던 대연법사를 초청해서 궁궐에서 법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경덕왕은 대연법사를 초빙해 왕실에서 기우제를 드리게 했다. 그런데 불전에 올릴 다기물을ตื้어간 궁녀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뭄 때문에 왕실 우물까지 말라 멀리까지 다녀오느라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연법사는 말없이 향로를 받들어 올렸고 그 순간 말랐던 우물에서 물길이 솟구쳐 올랐다. 삼국유사에는 솟아오른 물길의 높이가 21m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안압지의 본래 이름은 동궁월지다. 폐허가 된 월지에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들어 안압지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안압지 출토 유물 가운데는 배의 파편도 있었다. 그 시절 신라 불교 학문은 전성시대였고 그 중심에 대현 법사가 있었다. 대현 법사는 이 8세기의 신라 불교 사상계를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유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한 해박한 그런 저술을 통해서 신라 불교의 수준이 동아시아에서 으뜸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현 법사의 모두 쉬운 4가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저술들이 일본에 그대로 전해져서 일본에서도 학습되곤 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창립한 유서 깊은 가나자와 문고 전시장이다. 원효를 비롯한 신라 고승들의 저술과 관련 자료를 전시한 특별기획전에서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은 대현 법사의 저서가 전시되었다. 법망경 고적기 상하권으로 일본에서도 국보로 지정된 귀중한 자료다. 대현 법사의 수많은 저술과 사상적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면이다. 그때로 보자면은 이 한문 불교 문화권의 본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도 이 대현 법사의 높은 그런 사상적인 성과가 알려졌다라고 당시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대현 법사를 통해서 8세기 신라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우뚝 섰던 그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보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현 법사가 활동했던 8세기 중후반, 신라 불교는 학문과 사상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 바탕에는 신라 불교 3대 저술가로 꼽히는 원효, 경흥, 그리고 대현 법사가 있었다. 화려한 신라 왕실에 신통 설화를 남겼지만 대현 법사의 왕실 기록은 그뿐이다. 대현 법사의 행장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것도 원효 스님과 닮은 점이다. 흔히 원효법사하고 이 대현법사를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효대사는 신라불을 대표하는 뛰어난 고승이지요. 그래서 80여 종의 저술을 아주 해박한 그러한 그 사상적인 성과로 남긴 분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대현법사도 50여 종의 저술을 통해서 불교의 이치를 깊이 파헤치고 또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후학들에게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점에서 두 분은 또 비교가 됩니다. 원효대사는 그런 사상가로서의 그런 뛰어난 지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속공주하고 혼인을 해서 한때 불가를 떠났다가 이내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길거리에서 시장 속에서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불법의 이치가 무엇인지 남아의 타불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신라 불교가 보통 사람들도 알게 된 그런 대중화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대현법사는 이 궁중에 초빙되어서 큰 기적을 일으킨 그렇게 위력이 있는 이런 능력도 가졌던 분이지만 저 남산 산골짜기에 용장사라고 하는 조용한 절을 만들고 그곳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매일 정말 진심으로 미륵장육상을 돌면서 예배를 올리는 이러한 신앙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불교 지도자의 행적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직접 보였다는 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효대사와 대현법사는 서로 닮은 점이 많은, 그래서 신라 불교를 사상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두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은 다만 풍경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스토리,
중생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수행했던 선지식이 남긴 정신적 사리가 담겨 있다. 시대를 장엄하고 존재들의 향상 의지를 일깨웠던 선지식들의 가르침. 아름다운 신라의 정치 속엔 빛나는 보석처럼 천년 보리심이 담겨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남산이다. 신라 불교의 성지로 산 전체가 지붕 없는 노천 박물관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골골이 들어찼던 사찰이 사라지고 불상과 불탑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돌에 새긴 불심, 바위에 새긴 신라인의 신심은 천년 세월도 어쩌지 못했다. 대연법사는 남산에서도 가장 깊은 계곡 융장골에 사찰을 짓고 주석했다. 계곡 이름도 대연법사가 주석했던 용장사에서 나왔다. 맑은 물이 시원스럽 흐르는 이 계곡은 용장사골입니다. 신라의 수도 서울 금성의 남쪽에 남산이 남북으로 길게 내리뻗어 있고 이 용장사골은 그중 남서쪽에 해당하는 골짜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다리를 건너면 용장사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설잠교인데요. 설잠이라는 호를 가진 김시습을 기리는 다리입니다. 김시습은 조선 초기에 교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의 절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행패를 비판하고 성리학의 가치를 잘 구현하고자 했던 그 생육신의 가장 이름난 분입니다. 그 김시습이 머리를 깎고 이곳 용장사에 와서 30대 동안 7년 동안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분 소설인 금오신화를 쓴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용장사는 신라 8세기의 유식사상을 대성한 사상가 대연법사가 주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연법사는 골 깊고 물 맑은 용장사에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탐구하고 관찰하는 유식불교의 저수를 완성했다. 신라 법상종의 개조가 된 것이다. 용장골은 길고 깊어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다. 신라인들의 믿음대로 남산이 불보살님의 상조처라면 골이 깊은 용장사 계곡은 법상종의 도량으로 더없이 좋은 장소였는지도 모른다. 천년 전 신라인들도 불국토를 순례하듯 남산을 오르내리며 마음을 씻었을 것이다. 신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부처님의 좋은 세상, 곧 불국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신라 땅에 부처님이 직접 살고 있고 보살님이 살고 있고 이런 생각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국토 사상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이 남산입니다. 남산에는 곳곳에 수백 곳이 넘는 절터, 불탑, 불상들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신라 사람들이 불심을 모아서 만든 그런 신앙의 결정체이고 그것은 천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신라가 불국토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전해주는 중요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대 미술사가였던 고유섭은 한국 불교의 원류를 알고 싶다면 경주 남산으로 가라고 했다. 순례자의 마음으로 험한 산길을 한참 올라야 닿을 수 있는 곳. 대연법사가 머물렀던 용장사터다. 용장사에 목조 전각들이 있던 곳으로 몇 편의 유물석이 있을 뿐 이렇다 하게 남아있는 유물이 없다. 그러나 절터에서 멀지 않은 곳,
생경한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의 영감을 자극하는 보물 문화재가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삼륜대좌 석조열의 좌상이다. 둥근 원반석을 3층으로 쌓아 올린 좌대 위에 불상을 모셨다. 독특하고 유일한 형태다. 수인은 항마 촉지인인데 좌우 양손이 뒤바뀐 모습이다. 사라진 불두는 언제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불상은 지금 대좌만 특이한 게 아니라 위에 본상을 보시면 굉장히 빼어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뜨린 옷자락이 약간 형식화되긴 했지만은 아주 당당하면서도 단정한 체구의 모습은 바로 신라불상의 아주 정형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법사는 주로 이곳에 머물면서 수많은 그 좋은 저술들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예불을 드리는데 보시는 이 불상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대원법사가 이 불상을 따라서 예불을 간절히 올리면은 이 불상도 고개를 따라 돌렸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상은 흔히 미륵장육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법상종에서는 미륵신앙을 주신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상종에서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전들은 모두가 자시, 즉 미륵보살이 설한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종의 주신앙은 이제 미륵신앙을 모시게 됩니다. 이 불상은 지금 아래 대좌가 3단으로 둥그런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법상경 주부린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이 도솔천인데 이곳이 우리가 사는 이제 일반 세상이라면 바로 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에 도의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위에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법상종에서는 미륵신앙을 주신앙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경이로운 느낌의 삼륜대좌 석불상 뒤로 거대한 암벽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용장사 마의 석불이다. 바위 속에 숨어 계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살짝 모습을 드러낸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마의 불이다. 섬세한 옷주름과 자비로운 표정까지 완성도 높은 수준작으로 용장사 마의 불도 보물 문화재다. 이 불상은 용장사지 마의 석불입니다. 앞에 있는 삼륜대좌 불상하고 여러 가지가 비교되면서 같은 또 법상종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마의 불입니다. 마의 불은 바위의 얕은 부조로 나타낸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산 이 온 몸이 바위에서 약간 부처님이 나오신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이제 마의 불입니다. 저 삼륜대 불상은 아주 정확한 연화라든가 이런 조각을 보이는 데 비해서 여기는 아주 세련되게 연꽃이 피어오른다든가 인자한 모습에서 또 다른 그런 아름다움을, 대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마의 석불이 되겠습니다. 신라법상종의 경우에는 몇몇 군데에서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모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서 아마도 그건 신라적인 특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곳 용장사터에 있는 이 삼륜대 석불과 이 마의불은 혹시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장사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서라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팔부 능선에 닿는다. 그리고 문득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경이로움. 거대한 안반 위에 우뚝 선 용장사 3층 석탑이다. 석탑 자체도 아름답지만
자리한 위치가 압권이다. 남산이 어떤 곳인지를 3층 석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불심이고 선언이다. 이곳이 바로 불국토다. 지금 용장사탑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장사탑은 통신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3층 석탑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석가탑의 양식을 잇는 아주 잘 만든 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의 특징은 바로 이 기단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층, 하층 이렇게 두 층의 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용장사탑은 하층 계단이 없이 바로 이 남산을 그대로 암석을 발판으로 기단으로 삼은 그런 특징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용장사탑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남산을 그대로 기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탑이 자리한 곳은 남산에서도 이렇게 빼어난 경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를 찾았을까 할 만큼 그런 좋은 경관에 이런 탑을 세워서, 그것도 또 이 기단을 그대로 안반을 이용한 탑을 세워서 신라인의 창의성과 이 남산 자체가 곧 불국토라고 하는 사상을 그대로 심어준 그런 대표적인 탑이 되겠습니다. 용장사 불상과 석탑에는 걸림없고 거침없는 불교의 세계관과 시공간이 깃들어 있다. 불상과 탑으로 가르침을 펴고 마음 세계가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이롭고 파격적 아름다움을 주는 용장사지 문화재는 말 그대로 대연법사의 걸림없는 경지며 인간적인 향기다. 대연법사는 8세기 신라불교의 사상적인 업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신라불교 교학은 대연법사가 활동하던 8세기 중반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위상을 잇는 화엄사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실천불교, 특히 선불교가 불교의 중심에 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용장사는 대연법사가 신라불교 교학의 정점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율론 3장에 두루 통달했던 석학이요, 신라 유식종의 개조로 알려진 용장사 대연법사. 방대한 저술로 외국에까지 사상적 영향을 끼쳤지만 정작 국내에선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도인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통설화 이면에 대연법사를 만나고 싶다면 발품을 팔아 남산 용장사지에 올라볼 일이다. 대연법사가 들어올렸던 향로의 진한 향기에 젖어볼 일이다.